한국어. 내 이름은 김민호, 흔하디흔한 20살 대한민국 청년이다. 대학교 1학년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코딩보다는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한다.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집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최신 사양 컴퓨터가 빵빵하게 갖춰진 꽤나 잘나가는 PC방이었다. 특히 커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알콩달콩 게임을 즐기는 커플 손님들이 많았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여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 짧은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톡톡 튀는 옷차림. 왠지 모르게 홍대 거리를 휩쓸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더니 곧바로 게임을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 안 되는 듯 연신 마우스를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컴퓨터가 이상하다며 게임이 자꾸 튕긴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컴퓨터를 살펴보았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긴 오류였다.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니 그녀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 웃음이 참 예뻤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박지우요. 여기 단골 될 것 같은데 잘 부탁해요. 저는 김민호예요.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날 이후 지우는 정말로 PC방 단골 손님이 되었다. 처음에는 게임 때문에 자주 마주쳤지만 점차 우리는 게임 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다. 지우는 홍대에 살고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셨고 지금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씩씩하고 밝아 보였지만 가끔씩 그늘이 느껴지는 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함께 게임을 하고 PC방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가끔은 홍대 거리를 걷기도 했다. 지우는 홍대의 핫플레이스를 꿰뚫고 있었다. 옷가게, 소품가게, 분위기 좋은 카페. 지우 덕분에 나는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느덧 입대 영장이 나왔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 군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우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괜찮다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입대 전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PC방에서 만났다. 평소처럼 게임을 하고 떡볶이를 먹고 홍대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걷고 또 걸었다. 띵한. 민호야, 군대 가서 다치지 말고. 잘 지내야 해.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너도. 잘 지내고 꼭 연락해. 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다. 지우의 품에서 익숙한 샴푸 냄새가 났다. 이 냄새를 2년 동안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슬프게 느껴졌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 엄격한 규율, 낯선 환경.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특히 훈련병들 간의 묘한 긴장감과 경쟁심은 숨 막힐 정도였다. 밤이 되면 지우 생각이 간절했다. 지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훈련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밤, 나는 몰래 침낭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편지를 썼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훈련소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지우를 향한 그리움.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 지우에게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지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라도 지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지우가 보낸 것이었다. 소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지우가 직접 만든 팔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지우의 일상, 그리고 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호야, 편지 잘 받았어. 훈련 받느라 힘들지? 그래도 힘내. 나는 너 믿고 기다릴게. 그리고 이거 내가 직접 만든 팔찌야. 항상 내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지내.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지우의 글씨, 지우의 마음, 지우의 따뜻함. 모든 것이 느껴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팔찌를 손목에 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도 나는 계속해서 지우에게 편지를 썼다. 다행히 우리 부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강원도, 춥고 혹독한 곳이었지만 지우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운이 좋게도 행정병으로 보직을 받았다. 덕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가끔씩 인터넷을 통해 지우의 소식을 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할 수는 없었다. 부대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승현이라는 선임을 만나게 되었다. 승현 선임은 나보다 한 기수 위였는데 넉살 좋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훈련소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내무반을 쓰게 되면서 금세 친해졌다. 승현 선임은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민호야,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 여자친구랑 싸웠어? 승현 선임은 나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나는 승현 선임에게 지우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훈련소에서의 이별,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다림. Tiếng Hàn. 야, 그거 진짜 힘든 건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여자친구도 너 많이 생각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승현 선임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의 말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시간은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흘러갔다. 나는 일병, 상병으로 진급했고 군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다. 하지만 지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갔다. 잦은 연락은 어려웠고 가끔씩 통화를 해도 예전처럼 다정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지우는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고 나는 그런 지우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지우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했다. 과제, 동아리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지우의 일상은 나날이 바빠져 갔고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지우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지만 지우는 오히려 짜증을 냈다. 나도 힘들어. 너 군대에 있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내 꿈이 있다고. 지우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물론 지우도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 역시 힘들었다. 낯선 환경, 엄격한 규율, 그리고 지우를 향한 그리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휴가를 받았다. 오랜만에 지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지우의 반응은 냉담했다. 나 이번 주에 과제 때문에 너무 바빠. 다음에 보면 안 될까?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휴가까지 나왔는데 지우를 만날 수 없다니. 결국 나는 휴가 기간 동안 혼자 시간을 보냈다. 집에서 뒹굴거리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부대로 복귀한 후 나는 지우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민호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너 군대에 있는 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우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하다니. 나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고칠게. 제발. 하지만 지우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우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PC방에서의 첫 만남, 함께 게임을 하던 순간들, 홍대 거리를 걷던 기억들.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Tiếng Hàn. 다음 날 나는 승현 선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승현 선임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민호야,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승현 선임의 위로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나는 지독한 이별 후유증에 시달렸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훈련을 받을 때도 멍하니 딴 생각을 하기 일쑤였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써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승현 선임은 그런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술 한 잔 사주며 위로해 주었고 훈련을 도와주며 곁을 지켰다. 승현 선임 덕분에 나는 조금씩이나마 이별의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민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어차피 헤어질 인연이었던 거야. 세상에 여자는 많고 너는 아직 젊잖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승현 선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우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녁날이 다가왔다. 나는 군 생활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힘든 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얻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의 아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저녁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지우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우야, 잘 지내? 나는 이제 곧 저녁이야. 군 생활 동안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그리고 많이 미안했어. 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후회돼. 하지만 이제는 너를 놓아주려고 해.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진심으로. 나는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대신 관물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이 편지를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쯤이면 나는 조금 더 성숙해져 있을까? 저녁날 나는 부대 정문을 나섰다. 2년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사회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 있었다. 나는 잠시 낯선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나는 복학 준비를 시작했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물론 지우를 완전히 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우와의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복학했고 다시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다행히 PC방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PC방 앞을 지나갈 때면 지우와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지우를 잊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홍대 거리를 걷게 되었다. 예전 지우와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냄새. 모든 것이 지우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짧은 단발머리, 톡톡 튀는 옷차림. 지우였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우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나는 지우를 완전히 놓아주어야 했다. 나는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는 홍대 거리에 가지 않았다.